노점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꿈꾸지만 많은 불안감과 걱정이 뒤따르기도 하죠. 특히 노점 창업은 초보자에게 있어 더욱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막한 길을 혼자 헤쳐나가기보다 함께 준비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노점 창업 초보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확신과 용기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창업 목적과 목표 설정입니다. 먼저 창업을 시작하는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노점을 창업하려는지, 그리고 창업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창업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힐 때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부수입을 올리고 싶은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팁을 드리자면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거나 매일 아침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목표를 시각화하면 동기부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매 제품 및 타겟 고객 선정인데요. 어떤 제품을 팔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계절에 맞는 제품이나 지역 수요에 맞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나 냉음료, 냉음료라고 하면 과일 주스 같은 거 혹은 팥빙수 같은 것도 좋겠네요.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나 군고구마, 닭강정, 타코야키, 건강에 좋은 견과류,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양말 같은 것이 있겠네요. 이와 같이 계정 특화 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겟 고객층을 미리 정해두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팁을 드리자면 학생, 직장인, 관광객 등 구체적인 고객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분석하세요.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타코야키 같은 것을 좋아할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호떡, 붕어빵, 양말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겁니다. 셋째는 장소 선택 및 허가사항 확인하는 건데요. 노점을 운영할 장소를 찾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만큼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노점 허가 규정이 다르니까 이걸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가가 안 되는 곳을 가려면 그곳에서 단속이 나올지 안 올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팁을 들자면 시장이나 축제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플리마켓 같은 곳이 있죠. 플리마켓은 네이버나 이런 곳을 찾아보면 플리마켓 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장소이기 때문에 높은 판매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가 안 된 곳에 가려고 한다면 주위 노점상이나 건물들의 위치,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많이 있는 곳이면 단속이 아무래도 많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또 건물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그곳에서는 장사를 못하게 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번째는 초기 비용 및 예산 관리인데요. 노점 창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예를 들어 재료비, 장비비, 홍보비 등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을 계산하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죠. 예산 관리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정말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팁을 드리면 예상 비용과 실제 비용을 비교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 시장을 활용해서 더 저렴할 재료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비용 및 예산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이 영상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까 이걸 보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봉고차를 구매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 봉고차 값은 연식에 따라서 킬로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한 값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금액을 이곳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예산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양말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초기 비용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같은 곳에서 도매로 양말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렇게 양말이 좋으면서 저렴하면 나중에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서 판매를 잘 하고도 정말 순수익을 많이 가지고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제가 지금 물건을 받는 가격으로 동일한
동일하게 물건을 사고 계셔서 제가 했던 이 시행착오는 다 겪지 않고 계시지만요. 아무튼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초기 비용 및 예상 금액 관리를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디서 내가 물건을 떼어야 되는 이 도매처를 많이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창업 준비물 리스트를 작성하는 건데요. 테이블, 의자, 간이천막, 판매 물품, 결제 수단 같은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물 리스트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중요한 물건을 빠뜨리기가 쉬워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물품을 구입할 때 가격 비교를 통해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초기 비용 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곳을 내가 찾아본 다음에 비교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을 드릴 수는 없고 직접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몇 군데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 이게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싸면서 품질이 좋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막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몇 군데만 비교해서 괜찮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마케팅 및 홍보 전략 준비인데요.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혹은 당근 이런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노점을 홍보하세요.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작은 이벤트나 할인 행사를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팁을 들면, 고객 리뷰를 유도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거죠. 초기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서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홍보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매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데요. 이 노점 창업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장사가 잘 되면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신고를 당할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마인드인데요. 고객 응대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면 좋죠. 여기서도 팁을 드리면,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를 통해 더욱 좋은 평판을 쌓고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웃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단 그냥 막 웃는 게 아니고 단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오시는 분은 분명 그분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그분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물론 건성으로 하는 그런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진심으로 그분의 장점을 칭찬해 주신다면 그분은 단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덟 번째는 위기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날씨 변화, 단속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팁을 드리면, 기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비축금을 마련해 두거나 대체 판매 전략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우천시에는 이동 가능한 실내 장소로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차로 노점 장사를 할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두 장사를 나가서 했었습니다. 이때는 거기에 맞는 대처 방안이 꼭 있었죠. 예를 들어 파라솔을 핀 다음에 차에서 앞부분은 비닐을 쳐갖고 비가 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견과류를 할 때는 견과류를 볶으면 그 냄새를 사람들한테 풍기기 위해서 오게 하는 방법이었죠. 양말을 팔 때도 모두 젖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젖은 양말을 모두 팔았죠. 그날 그 자리에서요. 지금은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비닐 같은 걸 모두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땐 그걸 몰라서 다 젖었었죠. 그렇다고 그때 속여서 팔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하죠.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그럼 젖은 양말을 어떻게 팔았을까요? 비가 맞은 모든 양말을 원가에 가깝게 팔았습니다. 사실대로 방금 비가 와서 젖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가면 어차피 저는 다 신지도 못하니 그냥 손해 안 보게 모두 저렴하게 판매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팔았습니다. 물론 이걸 완전 원가에 팔면 안 되죠. 그래도 조금 남아야 되니까 아주 조금의 이익을 보긴 했지만요. 그렇게 고객들도 납득을 해서 싸게 살 수 있으니 좋았고, 저도 그것을 속이지 않고 바로 판매할 수 있어서 좋았죠. 사실 처음에 새로운 양말을 샀을 때 어떤 분은 바로 신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꼭 빨아서 신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는 어차피 빨아서 신을 건데 젖었다 그래서 그거를 싸게 팔았으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장사를 한다면 믿음이 가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장사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8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체크리스트는 노점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항목을 준비한다면 창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줄이고 준비된 상태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카페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하나도 모르겠고 1부터 10까지 구매하는 모든 것을 최저가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
구매하고 싶다면 저의 모든 것을 담아서 교육을 해드리는 컨설팅 신청도 받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이곳에서 문의해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많은 팁과 정보를 제공해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